안녕하세요. 중졸 감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운문 문학에 관련된 문제들로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내 실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고요. 총 25문제입니다. 25문제가 사실은요. 우리가 치르게 될 중졸 검정고시 국어 문제의 실제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내가 운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1번부터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와 같은 글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위와 같은 글이라고 했을 때 본문에 김상욱의 봉선화라고 하는 글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글은 우리가 봤을 때 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걸 우선 체크를 해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장면 단위로 구성한다 라고 했는데 장면 단위로 구성하는 건 우리가 시나리오나 희곡 중에서도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정보 전달하는 글은 설명문이라고 얘기하죠. 3번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운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4번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글이다. 이건 논설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위시에 주로 나타나는 정서는 이라고 했는데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가의 정서나 감정을 드러내는 글이다 보니까 정서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서를 파악해야 주제까지 연결이 되겠죠. 근데 여기 봤을 때 대부분의 시는요, 서정시는요, 특히 그 정서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시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 이 부분은 누님도 그리워할 것이고 나도 그리워하는 고향집, 누님이기 때문에 가장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부터 6번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가에는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고요. 나에는 성탄제라고 하는 시네요. 3번 문제. 가의 정서를 잘 드러내는 시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글을 읽어봤을 때 엄마를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걱정하는데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좀 외롭고 무서운 그런 분위기죠. 그럼 그런 무섭고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소재가 아닌 것. 자, 1번 유년의 윗목이라고 한 거 보니까 윗목은 아랫목에 비해 차가운 느낌, 그러니 쓸쓸하고 차가운 느낌 맞고요. 찬밥도 역시 나의 신세를 빗댄 표현으로서 차가운 느낌, 빈방도 뭔가 외롭고 쓸쓸한 느낌. 하지만 시장이라는 단어로 내가 외롭다 쓸쓸하다라는 걸 나타낼 수는 없으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을 고릅니다. 기억은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해서 뭐뭐처럼이라고 했으니 직유법이 사용되었고요. 그럼 직유법을 골라보면 1번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표현은 대표적인 A는 B다의 은유법이죠. 2번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라고 나오죠. 깃을 친다라는 청산은 생물이 아닌데 생물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건 화류법에 해당하고요. 3번 꽃이 피네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게 반복됐으니 이건 반복법. 4번에 진주 같은 눈망울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 이게 바로 직유법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니은에 사용된 심상이라고 했는데 니은을 봅시다.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서늘하다라는 건 우리가 만져봤을 때 온도의 느낌, 차갑다라는 거니까 이건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열무 30다늘이고 엄마는 시장에 갔고 나는 지금 그러한 엄마를 홀로 빈방에서 엎드려 훌쩍거리며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화자는요. 그때 그 당시 어린 화자가 아니라 그때 어렸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내 유년의 윗목 그때만 떠오르면 나는 아직도 눈시울이 뜨겁다라고 하는 커버린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1번 엄마를 기다리며 슬퍼하는 어린 아이는요. 과거의 화자이고요. 2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어른, 극복은 아니고요. 3.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7번부터 10번까지 풀려고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가시리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나타나고요. 나는 오가라고 하는 지금 고시조이자 연시조 나타났죠.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는 이 고시조 평시조 나타나 있죠. 자, 7번 가의 주제를 먼저 봅시다. 가의 주제는요, 가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배웠던 시죠. 그래서 가실이라고 하는 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우리나라 이별의 정한의 대표 계보를 잇는 그러한 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번 자연의 물화일체 아니고요. 2번 임금의 충성 아니고요. 3번 이별의 안타까움, 이별의 정한.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8번 볼게요. 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8번에서 가의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묻는 겁니다. 고려가요에 대한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음보다 삼삼이조다, 후렴구가 있다, 여훈구가 있다, 분연체다 이런 것들. 자, 1번 봅시다. 사음보의 운율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요는요. 사음보가 아니라 삼음보입니다. 그리고 음수율로 따지자면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1번 잘못된 내용이고 그 정답은 1번이죠. 2번 의미 없는 후렴구 맞고요. 3번 분연체 맞고요. 4번 악기 소리를 흉내낸 말 증증가 맞죠? 자, 9번 봅시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어디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윤선도의 오우가입니다. 자, 이 오우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조, 형태상으로 시기상으로 봤을 때 고시조이고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 평시조가 2수 이상 붙게 된 연시조입니다. 이걸 알아두고 문제를 풀면 1번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일단 이 시조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사음보입니다. 그러니 1번은 맞고요. 2번 글자 수가 고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고정된 부분이 바로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 맞죠? 3번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뭐라고 했냐면 수, 석, 송, 죽, 월이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나의 친구다. 그러니 자연 친화적 맞겠죠? 4번 평시조가 2수 이상인 사설시조이다 라고 했는데 잘못된 내용이 여기에 숨어 있죠? 평시조가 2수 이상인 것은 사설시조가 아니라 연시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 봅니다. 나다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봅시다. 나에 보면 윤선도의 오우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윤선도의 오우가 같은 작품은 자연물을 나의 벗으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달을 보니까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삼간 지어서 겨우 준다는 것이 청풍, 그리고 달, 그리고 나머지 한 칸 나. 그러니 역시 자연물을 자신과 함께 살아갈 벗으로 보는 거죠. 이거 연결하면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정답은 10번에 2번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번하고 12번 문제를 풀려고 보니 김소월 작가의 엄마야 누나야 라고 하는 시고요.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1번 장면 단위로 구성한다. 장면 단위로 구성하는 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1번 같은 내용은 시나리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 정확한 사실을 제시한다.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설명문입니다.
3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 이건 어떤 글의 특징이라고 찝을 수 없는 게요. 서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설명문의 특성으로도 객관적은 볼 수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특성에서 서술하는 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건 어찌됐든 어떠한 글의 특성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4번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시에 대한 설명.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기억과 같은 심상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 뜰에는 반짝이는 근 모래빛. 빛은 반짝거리는 거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심상이죠. 그럼 시각적인 심상을 골라보면 1번에 짭조름한 미역은 맛을 봐야 하는 거니까 미각적인 심상입니다. 2번에 향긋한 꽃 냄새는 코로 냄새를 맡는 거니까 후각적인 심상이죠. 3번에 붉은 산수유 열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심상이고요. 4번에 서늘한 옷자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져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촉각적인 심상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죠. 자,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는요. 시 두 편입니다. 일단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고 하는 시는 자유시의 형태고요. 그 밑에 있는 봉선화라고 하는 김상옥 작가의 시는 이건 시조 중에서도 현대시조에 속하는 내용이죠. 1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여기 기출이라고 표시된 문제들은요. 과거에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요. 실제 우리 지금 중조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아주 동일하게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문제가 다음 시험에 계속해서 중복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개에서 4문제 정도는 반복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3. 밑줄 친 기억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 보니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뭐뭐같이 이런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죠. 자, 1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5월은 계절의 여왕. A는 B. 이거 은유법이죠. 2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뭐냐면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다. 문장의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입니다. 3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가 당신을 보내면서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반어법의 대표적인 예고요. 4번, 꽃핀 것처럼 환하게 밝아진다. 꽃핀 것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거와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직유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밑줄 친 구절과 심상이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한나절 울음 운다라고 했어요. 울음이 우는 건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자, 1번에 별들이 많이 떴다라고 하는 떴다라는 건 눈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 시각적인 심상이고요. 2번에 접동새 소리는 듣는 거니까 이건 청각적인 심상이죠. 3번에 밥 짓는 냄새는 코로 냄새 맡는 거니까 후각적인 심상이고 4번에 밥티처럼이라고 따스한 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따스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별 자체를 우리가 따스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따스한 건 촉각에 해당되겠죠. 그럼 청각적인 심상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의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니은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였냐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싹 훑어봤을 때 나는 실비단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고 싶은 존재죠.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늘은 시적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 시적 화자의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아니죠. 2번 시적 화자의 이상향으로 순수하고 평화로운 곳,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는데 가와 나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가와 나는 둘 다 시는 시입니다. 그런데 가에 나타난 건 자유시고요. 나에 나타난 건 시조 중에서도 현대 시조죠. 일단 차이점을 구분 지어놓고 1번부터 분석해 봅시다. 1번, 가는 자유시고 나는 정형시다. 시조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의 정형시니까 일단 1번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내용 2, 3, 4번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2번, 가는 운율이 없고 나는 운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둘 다 시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운율은 있습니다. 3번, 나는 가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시조다라고 했는데 나는 가의 전통을 계승한 게 아니라 가가 나의 전통을 계승해 놓은 시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가와 나 모두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자유시에 해당되고요. 시조 같은 경우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고치는 연습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7, 18, 19, 20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가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를 보니까 안도연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하는 작품이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한방눈이 되자.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라고 하는 시였어요. 여기서 한방눈이라고 하는 존재가 긍정적인 존재로서 되자예요. 되자. 좋은 존재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 주변에 사는 외롭고 힘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 희망이 되는 존재를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1번. 괴로운 일이 있어서 잠 못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2번.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요. 3번.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8번. 가시에서 대립되는 시어들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장 크게 이 시에서 대립되는 시어는 이거죠. 한방눈과 진눈깨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방눈이 긍정을 나타내는 시어다라고 본다면 진눈깨비는 부정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시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 긍정적인 거 몇 가지 더 있고 부정적인 거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시어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편지와 한방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편지는 잠 못 드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니까 긍정입니다. 그 다음 2번 진눈깨비와 눈발이라고 했는데 진눈깨비는 부정의 대상이 맞지만 눈발이라고 하는 건요. 진눈깨비가 될 수도 있고 한방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 3번 한방눈과 진눈깨비. 한방눈과 진눈깨비가 가장 적절한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바람과 진눈깨비라고 했는데 바람과 진눈깨비는 둘 다 우리에게 뭔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번의 3번입니다. 자, 19번. 나에서 쓰인 심상하고 식구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자, 1번 봅시다. 고운 봄의 향기니까 냄새를 맡아야 해서 후각적인 심상 맞고요. 2번.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 입술을 고요히 다물고 있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2번에는 시각적인 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촉각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고요. 3번 꽃가루와 같이 부드럽다라고 했을 때 부드러운 건 만져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촉각이고요. 4번 푸른 봄의 생기라고 했을 때 봄의 생기가 파랗다. 파란색이라는 건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시각이겠죠. 20번 가부터 다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가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가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시를 보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고 하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운율 형성하는 내용 맞습니다. 2번 가는 외로운 이웃에 대한 화자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한방눈이 되자, 위로가 되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구나 라는 거 짐작했고요. 3번
가나다는 형식상 같은 자유시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부터 볼게요. 가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고 하는 자유시 맞습니다. 나는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장희 작가의 글도 역시 자유시 맞습니다. 다는 봉선화라고 하는 김상옥 작가의 글로 현대에 쓰여진 시조로 현대 시조, 즉 이건 정형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다는 글자 수가 고정된 부분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정형시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 수 고정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내용은 종장의 첫 음보 세 글자가 고정이죠. 그럼 굳이 여기 제시된 내용에서 찾자고 한다면 세세한 이 부분이 고정된 글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부터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물어봤는데 가를 보니까 지금 가시리라고 하는 글이고요. 일단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입니다. 1번 개인의 정서를 읊은 서정시 맞습니다. 이별의 정한. 2번 애상적인 분위기. 내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면서 느끼는 그런 슬픔의 분위기 맞고요. 3번 삼은보의 민요종 율격 맞죠? 거기에 332조라고 하는 글자수 음수율도 있고요. 4번 조선시대에 구전된 노래이다. 조심하셔야죠. 이 글은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구전되던 노래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에 기록이 되긴 했지만 구전된 건 고려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2번 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고려가요 가실이라고 하는 시적 화자인 나는요. 여성의 목소리죠. 떠나가는 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거나 가지 말라고 애원하지 못하는 정말 수능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별을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여성입니다. 자, 1번 떠나는 님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이하는 체념적인 태도 맞죠? 3번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마지막 연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4번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두 번째 연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버리고 정말 가시겠습니까? 라고. 23번 나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나시는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적 화자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비유한 거 맞죠? 행인. 2번 수미상관 구조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건 시의 처음하고 시의 끝부분이 동일하게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가장 밑에도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 맞죠? 1번도 맞고요. 3번 당신을 향한 나의 희생적인 태도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어떤 개울이나 다 건너간다라는 걸 봐서 희생적인 태도도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당신은 나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죠. 4번 당신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죠. 당신의 태도는 무심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은 정답 4번이죠. 자, 24번, 25번 봅시다. 자, 나에서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당신의 태도를 묻는 건지 나의 태도를 묻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나의 태도입니다. 희생적이고 기다리는 태도. 자, 1번 헌신적, 희생적 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무심함. 이 무심함의 태도는 나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기다림도 맞는 내용이죠. 25번 위와 같은 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했는데 일단 위와 같은 글의 종류라고 한다면 시라고 하는 글의 갈래를 묻는 겁니다. 그럼 풀이를 해볼 때 1번 인물 사이에 갈등이 드러난다?
갈등이 드러나는 글은요, 우리 소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번,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된다.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입니다. 3번, 시어나 시구의 반복으로 말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리듬감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운율이라고 하고요. 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운율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고요.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걸 우리는 서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책들을 전부 다 공부하고 났을 때,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던가 시나리오, 희곡, 논설문, 설명문을 다 배우고 났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나머지 내용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을 느낄 수 있고 리듬감을 주는 그러한 문학작품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총 이렇게 25개의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내가 몇 개를 맞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푸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가 몇 개이고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서 부족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강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은 질문란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운문에 대한 내용은요, 이 정도로 충분하게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다른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시들을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풀고 그것들의 주제를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새로운 글의 갈래인 산문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하고요. 산문이라고 하는 글은 소설도 산문이고, 뭐 수필이라던가 기행문, 뭐 여러 가지 전기문들도 다 산문입니다. 시가 아닌 줄글 형태의 문학은 전부 다 산문이니까 그러한 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